제4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 26번부터 풀어볼게요. 역시나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26번 밑줄근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옳은 것. 일단 사건을 찾아봐야죠. 예전 같으면 그냥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이라고 됐는데 뭐 배경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조금씩 꼬아낸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정족산성 접전 사실. 그러니까 정족산성에서 전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양원수 장군이 이 사건 당시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벌인 전투를 기록한 문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쳐들어왔고 그때 강화도에서 정족산성에서 끝까지 막았던 양원수 장군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언제예요? 1886년에 1866년에 병인년이죠. 병인년에 있었던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왔던 양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병인양요는 왜 일어난 거예요? 배경. 이 이전에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1866년에 병인년에 천주교 선교사를 박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병인 박해였죠. 그래서 이때 프랑스 선교사를 죽이니까 프랑스에서 아쭈 요것들 봐라 라고 해서 쳐들어온 건데 이유는 뭐죠? 통상수교 요구지요. 하지만 이제 아무튼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타나 있고 배경을 보러 왔으니까 병인 박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있네요. 병인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이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 자, 2번.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이것은 훨씬 이후에 거문도 사건입니다. 이것은 1885년에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입니다. 틀렸고. 자, 3번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 하였다. 이것은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통상 요구를 했는데 거부당하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자, 4번 서인정권이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라는 거. 서인정권이 친명배금을 추진하니까 그 후금과 그리고 또 누구예요?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호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호란. 그래서 인조 때 호란을 얘기하고 있다. 정묘호란도 있고 병자호란도 있고 두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병인 박해에 대한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7번 볼게요. 가조약 이후에 있었던 사실. 이 조약을 찾아야 되고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봅시다. 조선책략의 내용이 유포되고 청이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조약이 체결되었대요. 조선책략,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조선책략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이 개화파 세력들이 우리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양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던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됐지요. 조미수 통상조약은 1882년에 있었지요. 그래서 미국과 이렇게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조약 이후에 있었던 사실 1882년 이 이후에 있던 사실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1번 보빙사가 파견되었대요. 보빙사는 1883년 미국의 사절단으로 파견됐으니까 맞죠. 그래서 1882년 이후 상황 맞다라는 거죠.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이것은 1881년이죠. 1881년. 그래서 1881년에 별기군을 만들고 얘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90군인들 차별하니까 열받아서 일어난 것이 1882년에 이모군란이죠. 이렇게. 아무튼 1881년이니까 이 이전이니까 틀렸고 탕평비가 건립되었다라는 거죠. 탕평비는 영조 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통리기무하무는 개화 총괄기구로서 1880년에 만들죠. 그래서 이 아래 12사를 두었잖아요. 그래서 통리기무하무는 1880년 요때니까 이전 상황 틀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8번입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문을 주로 보시나요? 모르겠다. 자, 양기탁과 배델이 창간한 어떤 거예요? 대한매일신보죠. 대한매일신보. 언제 만들어요? 1904년부터 일제 강점기가 들었던 10년까지. 이렇게. 그래서 영국인 배델과 양기탁 선생이 이렇게 창간을 했다라는 거죠. 저도 같은 신문을 읽습니다. 국채보상 논설을 읽고 의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라는 거죠. 자, 이 대한매일신보 신문을 찾는 거니까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어디에 있어요? 4번에 있죠. 대한매일신보. 만세보는 이제 천도교계 신문이죠. 그래서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를 개창을 하고 천도교 개창한 천도교에서 만들었던 신문 만세보예요. 독립신문은 이제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신문이고 해주신문은 굉장히 어렵죠. 선생님 저 처음 봤어요. 예,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 연해주에서 만들었던 신문이에요. 해주신문. 그래서 1908년에 만들었던 연해주 동포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대한매일신보가 나왔으니까 정답 4번 찾았고요. 2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찾는 거예요. 연표. 아침 7시가 될 무렵 왕과 세자는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몰래 궁을 떠났습니다. 왕이 탈출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고 일주일 전부터 궁녀들은 몇 채의 가마를 타고 걸문을 드나들어서 경비병들이 궁녀의 잦은 왕래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좀 허술해진 틈을 타서 왕이 그 가마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지. 시종들이 두 채의 궁녀 가마를 들고 나갈 때도 경비병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왕과 세자는 긴장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가는 아관 파천을 얘기하고 있죠. 자, 아관 파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아관 파천이 언제 있었을까라는 거죠. 자, 일단 고종이 즉위했죠. 이 이후에요? 아니죠. 신미양요 1871년 이때 전쟁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종의 친정이 시작됐고 민시정부가 들어오면서 개화를 추진을 해요. 개화를 추진하면서 갑신정변이 있었고 이때 이제 을미사변이 있고 을미사변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을미의병이 있었죠. 이때 고종이 힘들다. 나 잠깐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관 파천은 이 이후 라번이 들어가야지요.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관 파천은 몇 년도입니까? 1896년도예요. 1년 뒤에 됐습니다. 3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가면 이것과 이것 사이예요. 과거제가 폐지되었다는 소식 들었냐? 들었네. 며칠 전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했다라고. 제1차 가보개혁이에요. 자, 가보개혁은 언제 있었죠? 1894년에 있었습니다. 오늘 지게를 발급받았어.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하게 라고. 지게는 어디에서?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 광무개혁대입니다. 연도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보개혁에서 광무개혁.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었던 거. 가보개혁에서 광무개혁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언제일까요?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한제국은 언제죠? 1897년 대한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 만들어지고 그 이후인데 그때는 이제 지게가 발급된 거는 1901년이에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해도 대한제국 광무개혁 이 정도는 아실 거잖아요. 한번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당백전은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막 찍어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훨씬 이전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틀렸어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도 역시 동시전은
고대사죠. 신라 지증왕이 6세기 때, 그렇죠? 6세기 때 신라 지증왕이 세웠던 뭡니까? 그 경제 감독 관청이에요. 시장 감독 관청 동시전이에요.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속대전이 편찬되었어요. 여러분 속대전은 어느 나라? 조선 왕은 누구예요? 영조 때 편찬했던 법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이전 상황 틀렸고 태양력이 채택되었다라고 되는. 여러분 태양력 하면 태자 가려봐 이렇게. 그럼 뭐예요? 양력 사용이지. 양력 사용은 언제예요? 1895년 을미 개혁 때 있었다라는 거죠. 을미 개혁은 갑오 개혁 이후에 바로 직후에 있었어요. 95년. 그 다음에 대한제국 들어오는 거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문제는 좀 쉬웠던 문제죠.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서 다로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순서 맞추기예요. 자, 가번 보니까 박승환 대대장이 군대 예산에 항의해서 순국합니다. 1907년에 있었던 상황. 자,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폭로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1907년 6월 달에 1907년이네. 그래서 고종이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했고요. 고종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당했다. 1907년이에요. 와, 여러분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지금 3점이잖아요. 어찌 쉽게 줄 줄 알았어. 그렇죠? 어렵게 줬네요. 근데 1907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답은 없어. 우리가 몇 월인지는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자, 을사늑약이 1905년에 있었습니다. 고종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고종이 특사를 파견하지요.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세계에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특사를 파견했어요. 그렇죠? 자, 특사를 파견하고 났더니 일본 애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쭈 요거 봐라. 니들이 지금 뭐가 외교권이 없지. 그런데 지금 누가 보냈어? 고종 당신은 황제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그렇죠? 2번. 그러니까 우리 군중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아쭈 요것들 봐라. 의병? 이 군대 같은 거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군대를 해산시켜버리죠. 군대 해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대대장이 자결로 순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 다, 가가 돼야죠. 나다가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3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32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가의 유배지를 찾아서 누가 유배를 갔나 봐요. 제주도, 극산도, 스시마섬, 대마도. 제주도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됩니다. 흥선대원군을 비판했대요. 그래서 상소를 올렸대요. 자, 극산도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됐다라는 거죠. 일본과 조약 체결, 그럼 뭐 강화도 조약 같은 거겠죠? 이때 막 반대를 냈나 봐요. 그랬다가 유배 당하게 되었네요. 자, 스시마섬 항일 의병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유배되었어요. 일본에 의해서 유배되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최익현 선생입니다. 최익현은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석정하고 있는 거에 개유년에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상소를 올려서 흥선대원군 하야하세요 라고 해서 하야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강화도 조약 때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의병을 활약하다가 을사의병으로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이때 일본 놈들이 이거 안 되겠네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마도에 유배 보냈죠. 그렇죠? 그래서 유배 가서 그곳에서 일본 놈들이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순국하시는 분이 최익현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최익현 4번에 있다라는 거죠. 허위는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을 만들죠.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은 이인영, 그리고 부대장으로서 허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 신돌석 장군은
을사의병 때 의병장으로서 활약을 하시는데 그냥 의병장이 아니고 어떤 의병장? 평민의병장으로 활약을 하셨다라는 것. 유인석은 을미의병 때 의병장으로 활약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무래도 유생 쪽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최익현 선생 답을 찾았다. 4번이 정답이죠. 3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33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라는 거죠. 지역을 찾아보자. 임진왜란 때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순절했어. 동래. 아시는 학생은 있을 건데 아는 학생이 있죠? 내상의 활동 근거지였어 라는 거죠. 동래상인. 줄여서 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상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초량의 외관이 있어서 일본과 가까운 곳이겠죠. 2002년 아시안 경기 대회가 개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부산이에요. 부산 동래구 동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다 찾았어요? 어디야? 부산이죠. 여기에 있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3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4번.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옳은 것을 군대 찾으래요. 군대. 와, 군대 어려운데.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입니다. 육각적 좌석판의 주제와 연관된 단어를 적고 화이트보드에 관련 있는 단어를 이어 붙여보자.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 대한국민의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달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렇죠? 김좌진 장군입니다. 중광단 그리고 중광단을 확대 개편해서 어떤 거? 북로 군정서 군을 만들게 되고 북로 군정서 군이 이들과 연합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청산리 전투죠. 그러니까 어떤 그 군대예요? 북로 군정서군. 1번이 정답입니다. 조선 의용대는 언제죠?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김원봉의 사회주의계 독립운동 군대죠. 그렇죠. 그래서 김원봉. 자, 조선혁명군은요. 우리가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이에요. 한중연합작전에 이 사회주의 쪽에 가까운 양세봉이 지휘관으로 있었던 중국 의용군과 합세해서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조선혁명군이에요. 한국광복군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충칭에서 그렇죠? 충칭에서 1940년 김구에 의해서 총사령관은 지청천.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 정답 1번에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가를 찾아야겠네요. 이것은 1919년 땡땡 직원들이 청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다. 자, 땡땡은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됐다. 그러면 지금 다 나왔어요. 3.1운동 이후에 상하이에서 수립된 1919년 그렇죠? 독립운동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연통제를 실시했어요? 맞죠. 연통제와 교통국으로 우리가 그 자금, 독립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맞고요.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독립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줘. 대신 공채를 발행을 하고 독립 이후에 원금하고 이자까지 싹 다 줄게라는 거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라는 거. 안타깝게도 신흥강습소는 1911년 신민회가 만주에 만들었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의 임시정부의 활동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다라는 거죠. 역사 편찬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틀렸어요. 자, 36번 들어갈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김익상이잖아. 그렇죠. 김익상 의사입니다. 김원봉이 조직한 무엇에 소속돼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나석주, 김상옥도 어디의 일원이었어? 라는 건데 어디예요? 1919년에 만들었던 의열단이죠. 의열단. 김원봉 선생이 만주 길림에 독립투사들을 양성했던 의열단을 만들고 1920년대 초반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1911년에 신민회. 그래서 일본 놈들이 신민회 이것들 봐라. 백오인 사건. 그렇죠? 요거 잡아들여. 그래서 신민회 회원들을 다 잡았던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되었어요. 고종이 임병찬을 시켜서 독립단체,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하자라는 그 밀명을 보냈는데 이때 독립의군부를 만들죠. 그래서 다시 왕정을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벽주의.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세 번째, 파리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규식 선생을 대표로 파견했다라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여러분 조선혁명선언이 언제? 1923년 누가? 신채호 선생이 작성하지요.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선생 좀 써주세요 라고 제가 써드릴게요 라고 해서 김원봉의 부탁으로 신채호가 작성을 했던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행동 강령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의열단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 이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한 단체에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만든 원고입니다. 이 단체, 여기 보니까 큰 사전이라고 써있네.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은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걸 보고 얘들 이거 안 돼. 잡아들여 라고 해서 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막 잡아서 고문하고 그래서 고문해서 그곳에서 옥사당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조선어학회죠. 그래서 이 퀴즈의 정답 어떤 단체입니까? 조선어학회지요. 조선어학회 4번에 있네요. 4번. 보안에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죠? 일본 애들이 황무지 개간권. 이 못 쓰는 땅 우리가 개간해 줄게. 요구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안회가 반대하는 거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같은 얘기들이 좀 등장을 해야 되고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박상진 선생이 대구에서 군대식으로 조직했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대한광복회죠. 우리 조선어학회에 대한 설명은 4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4번이 정답. 자, 3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봐라. 시기 어떤 전투인지 찾아보자. 만주에서 정해진 승전보입니다. 와, 승리했어요. 기분 좋지요. 지청천 장군이 이끈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일본군을 대전자령에서 물리치고 자, 지금 보면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했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에요. 한중연합작전은 언제죠? 193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전자령 전투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쌍성보 전투지요. 쌍성보 전투 언제예요? 1932년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는 1933년에 우리가 승리를 했고, 그렇죠? 자, 많은 전리품을 노획했다. 전투에 앞서 청천 장군은 대전자령의 공격은 2천만 대한인민을 위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제군은 만대 자손을 위해서 최후까지 싸워라 라고 말하면서 사기를 보태는 것으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이 전투가 일어났던 시기 1930년대 초반이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만주사변이 있었던 1931년. 그리고 이때 중일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 이때. 그래서 1930년대 초반 이때쯤 전개가 되었던 대전자령 전투지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3번이 들어가야겠네요. 3번, 다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3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가. 천도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천도교. 동학을 계승했어요. 동학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1대 교주 최재영,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우리 동학 이름을 개칭을 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천도교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천도교가 활동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거죠. 1번, 어린이날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방정환 선생이잖아요. 자,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 소년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여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천도교의 활동 맞습니다. 두 번째, 여성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설립했어요. 이화학당을 설립한 것은 스크랜턴.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을사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결성했어요. 나철 오기호 선생이 이 을사오적 계속 그 활동을 하니까 얘들 처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항일 무장투쟁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했어요. 의민단은 천주교 관련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일종의 군대가 의민단이에요. 그렇죠? 의민단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천도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1번이 천도교로 정답, 1번 정답이에요. 4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이 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시행된 일본의 정책이에요.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고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총동원. 얘들이 지금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총동원 나와 있어요. 마음대로 뽑겠다. 어느 시대예요? 전시예요. 그렇죠? 자, 정부는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그 밖에 처분, 사용, 소비, 소지, 이동에 관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뭐예요? 국가 총동원법이죠. 자, 국가 총동원법은 193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38년 국가 총동원법 만들었던 이후에 있었던 일, 193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것 찾아보자라는 거죠. 징병제를 실시했어요. 징병제는 뭡니까? 막 뽑아서 군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1938년 이후 상황, 예, 맞아요. 1940년대 징병제를 실시해서 우리 청년들을 막 뽑아갔어요. 자, 두 번째, 조선 태형령을 제정했다. 조선 태형령은 1910년대입니다. 그렇죠? 틀렸고, 토지조사령 공포, 토지조사 사업도 1910년대입니다. 그렇죠? 헌병경찰제를 시행하였다. 역시 1910년대
헌병 무단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번은 1910년대 헌병 무단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1번이 전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4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배경,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 차별 교육. 문제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건데 나주역 사건,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이 충돌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일본 경찰이 민족 차별적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지역 학생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하고요.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됩니다.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나주에서 광주를 왔다 갔다 했던 통학열차 안에서 이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광주역에서 내렸더니 순사들이 일로 와 그러면서 순사들이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에만 편파적으로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니까 당시에 신간회에서 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간회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세운동이 전개됐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자, 1번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순종의 인산이는 언제예요? 1926년 60만세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종의 인사리는 1919년 3.1운동이고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 일단 국민대표회의가 언제예요? 1923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던 거지요. 상관없고요.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통감부의 방해. 여러분 통감부가 아니고 당시는 조선 총독부가 방해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감부가 아니다라는 거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이런 문제는 이제 어려운 거고 4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4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한자로 삼균주의 써 있는데 어렵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삼균주의가 써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삼균주의 기념비입니다.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위해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호의 평등을 실현하자 삼균주의를 제창한 이 인물은 누굽니까? 조소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으로 채택되게 되는 거죠. 어딨어? 정답 3번 조소앙입니다. 라고 나와 주었네요. 그렇죠? 박은식 선생은 한국 통사 정도가 이제 등장을 해줘야 되고 신채우 선생 하면 뭐 많죠. 난가사상이고 주선사 연구초 뭐 많고 그리고 의열단 행동 강령 어떤 게 있어요? 조선혁명선언 이런 것들도 있고 한용운 선생은 뭡니까? 불교 그렇죠? 불교 유신회 이런 것들 청년활동 불교 청년활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줘야죠. 그래서 조소왕의 삼균주의 3번에 정답이 되겠죠. 4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사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연보 1886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을 했고 신한 청년당을 결성을 했고 모르겠다. 그렇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건준위를 만들었고 위원장에 취임을 했어요. 건준위 그러면 여운형 선생. 자, 좌우압작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 좌파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파 김규식 선생이 이렇게 힘을 합했던 좌우압작위원회. 그렇죠. 47년에 피살당하면서 그러면서 좌우압작이 무너지게 됐죠. 여기에서 가에 물어보는 건 누구예요? 여운형 선생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운형 선생 2번에 있네요. 그렇죠? 1번 안창호 뭐 평양의 대성학교를 이제 건립을 하신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임시정부의 그 수장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해서 독립운동에 그 힘을 쏟았던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도 독립운동가지요. 그래서 이제 파리강화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에 있다라는 거죠. 4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일어난 사건. 아하, 그러면 지금 언젠지 시기를 찾아야 돼요. 성명서 먼저 긴급조치 등장했어요. 긴급조치 해제와 구속 인사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무조건 석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석방되어야 할 사람들은 첫 번째, 긴급조치 9호 위반자 전원. 두 번째,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으로 현재까지 구속 중에 있는 인사. 세 번째, 방공법의 인혁당 등 조작된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입니다. 라는 거죠. 1977년. 자, 지금 보면 긴급조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긴급조치는 언제밖에 없어요?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1972년. 그래서 1972년부터 1979년까지. 그러니까 77년이니까 당시에 유신체제. 그렇죠? 유신체제. 지금 이후라고 돼 있는데 유신체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성명서가 발표된 것. 그러니까 너무 쉬웠어요. 77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1977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 자, 4.19 혁명 언제 있었어요? 에이,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1960년 있지요? 자, 50 총선거는 언제 있었습니까? 광복하고 3년 뒤인 1948년 5월 10일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 상황이잖아요. 5.16 군사정변은 언제 있었죠? 1961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에요. 모두 다 이전 상황이 여기다. 다 틀렸다. 그렇죠? 5.18 광주에서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1980년이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후 상황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5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가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파악해보자. 숫자로 본 어떤 전쟁, 그렇죠? 전쟁 기간 50년에서 53년이에요. 1950년에서 1953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네요. 이산가족 엄청나죠. 자, 민간인 사망 전쟁과 엄청났어요. 자, 언제 시작됐다고? 50년. 그렇죠? 그러니까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6월 25일 북한이 불법적으로 쳐들어온 그 사건 6.25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953년 7월 달에 휴전을 하게 되는 1950년 6.25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6.25 전쟁 하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밀렸어. 초반에 계속 밀리다가 어디까지 가요? 부산만 남기고 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우리가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성공하죠. 그래서 1950년 9월 15일 날 우리가 성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세가 반전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모스크바 3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1945년 12월 달입니다.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6.25 전쟁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1950년 1월 달에 미국에서 자, 일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 자,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년 1월 달이죠. 우리는 이렇게 애치슨 방위선을 긋고 일본까지 이렇게까지만 극동 방어선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쪽 동네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참여할 건데 이 선 밖에 있는 얘들이 뭐 전쟁을 한다 어쩐다 그러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애치슨 선언이죠. 아무튼 이건 전쟁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탈락.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요거 1948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정식 정부를 수립하고 그럼 바로 직후에 있었던 상황. 아무튼 50년 이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50년 이후 우리가 그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상황은 인천 상륙작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1번.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거리가 좀 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헷갈리잖아요. H 순서는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틀릴 수 있었던 문제들이다라는 거지. 자, 46번 문제입니다.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우와, 국내 첫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니가 뭔지 모르죠? 포니가 뭔지 모르지?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나 삼촌들은 알고 계십니다. 포니. 오, 저 차. 이거 막 택시로 막 돌아다녔었어 예전에. 택시로. 이때 이제 기본료가 450원, 500원 막 이랬어. 50원씩 올라가고 막. 자, 1975년 생산된 포니 자동차예요. 포니. 그래서 1975년에 만들어졌대. 그렇죠? 자, 땡땡 정부는 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선언하고 산업별로 소수의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75년에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가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포니의 생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16번째로 자동차를 생산한 국가가 됐어요. 굉장히 빨리 된 거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1973년, 75년이니까 언제예요? 박정희 정부 때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1번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대요. 이거 언제예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죠. 자,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 제정은 1949년에 하고 시행은 50년에 했는데 뭐 연도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잖아요. 농지개혁법은 언제예요? 이승만 정부예요. 자, 수출 100억 달러 언제입니까? 1977년. 누구 때? 박정희 정부 때요. 박정희 정부 때.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찾아라.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지. 자, 4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는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 3번. 박정희 정부 3번에 있다라는 거죠. 4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일기에 나타난 세시 풍속을 행하는 명절. 일기에 풍속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 뭐 팥죽 먹고 있는 것 같아. 팥죽. 그쵸? 아니야?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하지 마. 다 보이면서 왜 그래. 자,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밤이 가장 긴 날 동지죠. 양력으로 12월 22일 정도. 동지입니다. 동지. 그렇죠? 아침부터 아빠와 함께 팥죽을 만들었다. 나는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었고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만들어 먹었으니까 나도 이제 10살이 된 것 같아 기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팥죽은 귀신을 물리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팥죽 먹으면 귀신이 내 주변에서 없어지고 이 팥을 뿌리는 거 있잖아. 그렇죠? 영화 같은 데서 팥 뿌리잖아. 그럼 뭐예요? 귀신들이 막 하잖아요. 이게 팥을 뿌리는 거. 팥 가지고 이렇게 먹는 팥죽을 먹는 날이 동지입니다. 밤이 기니까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동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에요. 다눈 날은 뭐예요? 그 음력 5월 5일이고 창포물에 머리 감기 뭐 이렇게 그네 타기 이런 거 했던 날. 자, 동지는 됐고 추석은 한가위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말로는 가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9월 15일. 그래서 그 8월 15일. 그래서 송편도 먹고 토란찜을 그 토란국을 만들어 먹는 날이에요. 자, 한식은 동지 이후에 105일째 되는 날. 그래서 말 그대로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지 2번에 있어요. 48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보도를 한 발표한 정부의 시기 옳은 걸 찾아보는 겁니다. 자, 어제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이 일본 나고야를 52대 27로 누르고 88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24회 서울 올림픽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 서울 개최 결정이 된 것은 전두환 정부예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6월 민주항쟁은 언제 있었어요? 1987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누구 때예요? 대통령이 누구 때입니까? 전두환 때죠. 전두환.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니까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자,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하였다. 1964년 누구 때입니까? 그 박정희 정부 때죠. 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거. 신탁통치는 1945년 12월 달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된 신탁통치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반탁과 찬탁이 계속 충돌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45년 12월 이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정부는 언제 들어와요? 1948년에 들어오니까 당시는 미군정이 지배하고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틀렸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 때예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6월 민주항쟁. 1번이 정답이죠. 자, 4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1985년 남북 이산가족이 최초로 상봉했대요. 이것이 누구 때예요? 전두환 정부 때예요. 자, 1998년 정주영의 소떼 방북. 이때 난리가 났었어. 그렇죠? 그래서 소 1,001마리를 이끌고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이때가 누구 때예요? 김대중 정부 때예요. 자, 그렇다면 전두환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사이에 있었던 일, 85년에서 1985년에서 몇 년이지? 1998년. 98년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1번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요거는 언제예요? 요거는 2000년 때입니다. 2000년. 그래서 선생님 김대중 정부 때는 맞잖아요. 맞는데 김대중 정부 때 이 소떼를 몰고 갔잖아요. 이 이후에 햇볕 정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었던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탈락이야. 와, 어렵다. 그치? 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예요. 노태우 정부 때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지요.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이것을 위해서 이걸 추진하자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72년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 상황이니까 요거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 순서를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 2000년에 평양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통일이 왔다 막 이렇게 해서 정상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외신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날 거잖아. 그때 우리가 합의를 보자라고 해서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야. 2000년 이후. 그래서 2000년 6월 15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남북 교류를 하자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 상황이죠. 이후 상황. 그러니까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5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독도 인문학교실이에요. 2020년 독도의 날 맞이해서 우리 문화원에서 독도 인문학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독도.
자, 그러면 독도의 터줏대가 괭이갈매기가 있었고 일본에 건너가 독도를 지켜낸 누구야? 일본에 가서 독도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누구? 자, 대한제국 칙령 41호. 그래서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칙령. 그렇죠? 그래서 독도, 석도 다 우리 땅이다. 그래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여기에서 관할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번은 누굽니까? 안용복 선생이죠. 그렇죠? 조선 숙종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 저거 누구 땅이야? 아, 선생 그거는 우리 땅이 아니고 조선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조선 땅이니까 조심해 그러고 이제 돌아왔던 안용복 선생의 활약 1번이 정답이죠. 2번은 이범윤 하면 대한제국의 간도관리사로 파견되었다라는 거죠. 간도 정도가 이제 돼야 되고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흑산도로 유배 갑니다. 흑산도로 유배 가서 그곳에서 자산어보를 만들게 되고요. 최무선은 그 우왕 때 화포를 만들었죠. 그래서 화약을 제조했던 최무선. 그래서 독도와 관련 있는 건 1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건 좀 어려웠네요 했던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는데 이 이론 공부가 내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기출문제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다시 이론을 보고 이렇게 이제 시험장으로 가자라는 뜻에서 기출문제 꼭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푼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